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포토샵의 영역 선택 기능을 이용한 예제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참조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포토샵을 켜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새 창을 하나 열었는데요. 새 창의 크기는 지금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한글판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600픽셀 곱하기 400픽셀, 그 다음에 72 PPI는 픽셀 퍼 인치라고 해서 해상도가 72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요. 외부의 그림 파일, 외부의 사진 파일들을 가져올 때는 파일에 오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기가 되겠죠. 파일에 열기를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O, 아니면 이 회색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열기 창이 열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3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우선은 하나의 사진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사진의 크기는 얼마인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로 세로의 픽셀 수는 모르지만 왼쪽 아래에 보시면 12.5%라고 하는 퍼센트 값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 새 창 열기를 한 창은 지금 보시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이 크기대로 이 크기가 100%라는 거죠. 근데 이 꽃 사진은 지금 현재 전체 화면에 12.5% 밖에 되지 않는 크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화소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화질의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미지를 그냥 아무런 사이즈 조절을 하지 않고 이동 도구로 그대로 이 사진을 제가 600에 400으로 옮겨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굉장히 큰 이미지가 됩니다. 그렇죠? 엄청 크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그러니까 뭐 그게 스마트폰이든 DSLR 같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은 아무래도 해상도 값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내가 연습하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 예제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은 내가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사진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위에 메뉴에 보시면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미지 크기, 영어로는 이미지 사이즈라고 나올 거고요. 단축키는 Alt와 Ctrl 그 다음에 I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는 알아두면 좋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 사진을 가져와서 내가 사이즈를 한꺼번에 변경할 때 계속 이미지 크기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Ctrl Alt I를 누르는 연습, 그러니까 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단축키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미지 크기 기능을 활성화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크기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치수, 그 다음에 픽셀 수는 2268 픽셀에 4032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맞추기가 원본 크기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인데 센티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가로로 80, 세로로 142cm의 이미지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해상도는 7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앞에 폭, 높이 앞에 이렇게 세 사슬 모양이 있다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수치 하나를 고치면 다른 수치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의 크기를 줄이면 한쪽의 크기도 그 비율에 맞게끔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라 우리는 출력용이 아니라 화면에 나타낼 용이기 때문에 센티미터가 아닌 픽셀 단위로 우선 바꿀게요. 이렇게 픽셀 단위로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아래께 같이 하나만 바꿔도 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폭이 2200, 높이가 4000을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저는 이 크기 중에서 폭을 600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하지만 가로 폭을 600으로 낮추면 세로 폭도 1000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미지가 되지만, 그 상태에서 원래 사이즈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죠. 그래서 줄여놓은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12.5%를 나타내던 그림이 이렇게 사이즈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얘를 더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요. 그럼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느냐? 지금 보시면 왼쪽 아래 보면 12.5%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역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왼쪽 아래 있는 이 수치 자체를 제가 50 하고 엔터하면
50% 사이즈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휠 버튼을 굴리는 거죠. 굴리면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제가 패널을 닫아놨는데, 이 내비게이터라는 패널을 보시면 역시 왼쪽 아래 보시면 45.45%가 있고요. 왼쪽에 작은 산 모양의 그림이 아이콘이 있고, 오른쪽에는 큰 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큰 산은 확대를 하는 곳이고요, 작은 산은 축소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튼을 눌러서 확대를 하게 되면 점점점 확대가 되면서 그 다음에 빨간색의 사각형 테두리가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부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빨간색 사각형을 옮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만약 이 안에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 툴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모양이 되면 또 왼쪽 버튼 눌러서 움직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진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핸드 툴, 그래서 스페이스바가 단축키가 됩니다. 이 스페이스바는 다른 어떠한 툴을 쓰다가도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핸드 툴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화면을 내가 잘 볼 수 있는 크기만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꽃 그림만 제가 영역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가져올 건데요. 꽃잎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떤 걸 사용할까요? 자, 첫 번째 이제 마퀴 툴, 그러니까 사각형 선택 도구나 원형 선택 윤곽 도구는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툴은 지금처럼 형태가 완전하지 않은 객체는 잡아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올가미 도구, 근데 그냥 올가미 도구는 제가 마우스로 움직여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각형 올가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석 올가미가 있는데요. 이 다각형 올가미로 이 위에 있는 이 사진을 제가 한번 그대로 따오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나마 이렇게 따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었을 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영역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을 그대로 제가 새 창에다 옮겨 볼게요. 옮기는 단축키는 이제 무브의 V 키를 누르셔도 되고, 왼쪽 버튼으로 이동 도구를 누르셔서 마우스를 이 안에다 두셔야 돼요. 이 영역 안에, 영역 밖에 두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 모양의 상하 좌우 다 화살표가 있죠. 이러면 전체 이미지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꽃이 아니라 전체 다 오죠. 왜? 저는 영역을 잡았다 하더라도 마우스 포인터가 영역 바깥의 이미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왜냐하면 저는 의도치 않았지만 자동 선택이 지금 켜져 있는 것도 있고, 자동 선택을 꺼도 얘는 당연히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영역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 영역 안으로 옮겨 오셔야지만 이렇게 가위 표시가 난다라는 거, 가위 표시가 되었을 때 왼쪽 버튼 누르고 옮기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른 창으로 가면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게 되면 얘는 복사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같은 창 안에서 오게 되면 그대로 가위가 되니까 잘라서 버리기 때문에 저기 지금 원본이 있던 자리에 하얀 여백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새 창에다 옮길 거기 때문에 새 창에 놓으시는 거죠. 그럼 새 창에는 이 꽃 사진이 왔고 원본에는 그대로 남겨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다각형 올가미와 무브 툴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영역을 우선 제가 컨트롤 D키를 사용을 해서 영역을 해제하고,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석 올가미 도구로 아래에 있는 꽃잎 약간 둥글둥글하니까 이 자석 올가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5픽셀 5% 100 이 수치를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 그대로 제가 꽃잎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역을 그대로 본을 따서 역시 동그라미가 되었을 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꽃잎이 선택이 되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브 도구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자석 올가미와 타각형 올가미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 강의에서 배웠던 기능 중에 패더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패더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영역을 가져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죠?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영역을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다각형 올가미로 시 위에 있는 이 각이 진 꽃 모양을 가져올 건데, 다만 얘는 패더를 언제 설정을 하느냐, 시작하기 전에 패더 값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5픽셀이라고 먼저 값을 주고요. 그러고 나서 선택 영역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패더는 우리가 영역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해줘야지 패더가 영역이 만들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영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패더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지금 눈으로는 지금 적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 보이지만 영역을 만든 상태에서 이동 도구로 역시 왼쪽 버튼 가위 표시가 생겼을 때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가장자리가 뿌옇게 변하게 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패더는 먼저 줘야 됩니다. 이 패더는 다각형 올가미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자석 올가미에도 보시면 패더 값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픽셀을 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영역을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잡히는데 영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패더가 적용됐다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만들면서 자동으로 패더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만들기 전에 미리 값을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가져오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이미지의 가장자리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바로 이 패더 기능과 그 다음에 올가미 기능으로 연습을 했는데요. 잘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미지를 꾸미거나 이런 것을 우선은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포토샵의 기능을 내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예제 하나를 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올가미 도구와 그 다음에 패더 기능, 그 다음에 외부 사진을 가져올 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